요새 김장하신 분들 많죠? 혹시 손이 저리거나 손목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수술 도구를 쥐고 긴 수술을 하고 나면 손목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손저림증과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지난 5년간 환자가 40% 넘게 증가했고요. 1년 중 12월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돼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40대에서 60대 여성이 환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탓이려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기능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초겨울 구기자밭. 김원순 씨는 일하는 게 고역이다. 불편한 손 때문이다. 아침에는 더 많이. 그리고 날이 추우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손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마비 증상식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참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기하고 여기 세 손가락이 주로 그렇거든요. 겨울철에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 집에 와도 손을 쓸 일이 쌓여 있다. 아프다고 일에서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다 보니 손과 손목에 통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하려면 손을 최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 쓰는 일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심할 때는 더 심하게 이제 세게 하면 더 아프고 아니면 이제 조금 약하게 하면 이제 조금 덜한데 그래도 아픈 거는 이제 계속 꾸준히 아프고 있어요. 됐어? 주말 오후 김원순 씨가 친지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기로 했다. 이날 세 사람이 손질해야 할 배추가 60포기. 다듬고 씻고 물기를 빼고 모두 손목에 큰 부담을 주는 중노동이다. 잘 절여졌어. 손이 저리고 손목이 아픈 데는 이날 모인 주부들 모두에게 예외가 없다. 치과위생사로 일하는 최선아 씨도 마찬가지다. 시린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일부러 그냥 손으로 기구를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한 두세 명 정도 하다 보면 여기가 좀 지릿짓하면서 마비가 올 때도 있어요. 조리사로 일하는 김성신 씨는 견디다 못해 수술까지 받았다.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가서 먼저 수술해달라고 그랬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한 2주 정도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손을 막 털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부들 찾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 그냥 웬만하면 병원 안 가고 그냥 참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병이 이제 오래되면서 쌓이면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돼.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이들. 아파도 참고 손목을 혹사시키다 보니 갈수록 증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김원순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김원순 씨는 특히 오른손의 증상이 심한데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저리더니 증세가 손목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지금 어떠십니까? 이쪽 오른쪽에 약간 손가락 끝에 아까 펴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불안한 증상이 저런 증상이 왼쪽은 괜찮고 오른쪽은 네. 끄트머리가 좀 딩거리는 그런. 예, 한참 많이 저기 할 때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꿈치 어깨까지 좀 뻗치는 증상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다른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쪽에. 그래서 손을 시작으로 팔까지 저리는 원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 손가락 끝에. 김원순 씨의 손목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이게 손목 터널을 보여주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면 뒤쪽으로는 이렇게 뼈로 해서 수근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뼈가 서로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의 손목에는 터널처럼 생긴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손가락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과 힘줄이 지나간다. 그런데 여러 원인으로 이 터널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벽녘에 손이 많이 저리거나 불편해서 깨서 이렇게 손을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수면 중에 우리가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종이 발생하면서 임상적 증상이 없는 분들이 증상을 새벽녘에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남성 환자에 비해 여성 환자의 수가 무려 4배에 이른다. 이유가 뭘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사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손목의 과사용이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년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이미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과사용하시더라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녀 보는 재미에 빠져 지내는 최숙자 씨. 하지만 손녀 안아주기가 힘에 부친다. 괜찮아, 팔목? 할머니 팔목 아파요. 하잖아. 하잖아. 팔목 아프다는데. 최숙자 씨는 4년 전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 뒤로 일할 때는 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다. 무거운 또 솥도 있고 냄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들다 보면 팔목이 아파요. 여기 이게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덜 가요. 손목에 무리가 덜 가도록 무거운 걸 들 때는 두 손을 사용한다. 틈틈이 손목 스트레칭도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한다. 최숙자 씨의 손목 상태는 어떨까? 그동안 증상은 좀 어떠셨나요? 그녀는 진단을 받은 뒤 수술 없이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평상시에도 저려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기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비고 있다든가 그러면 저려 없죠. 초음파로 손목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손목 터널을 지나는 신경이 눌려 있거나 부어 있지 않은 게 확인된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바꾼 뒤 상태가 개선된 것이다. 신경이 납작하게 눌려 있다든지 뭐 그런 소견은 아니시는데 이상이 있는 비정상 범위의 한 중간 정도, 경계선급 정도 되시는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는 계세요. 반 이상은 수술을 안 하셔도 이런 그 보존적 치료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손목 보호대도 좀 사용을 하시고 약물 치료도 좀 하고 주사 치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시면 수술을 안 하고 지내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미 진행이 돼서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면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 이런 걸 좀 줄이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좋은 치료법이다. 손을 쭉 뻗어준 다음에 손목을 손가락 핀 상태로 이렇게 올려서 5초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모두 구부려서 주먹을 쥘 상태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릴게요. 자, 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을 펴서 손을 올려 5초간 유지한 후 손을 내려 주먹을 쥔 상태로 5초간 유지한다. 신경 주변 힘줄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준다.
팔을 편 상태에서 손을 올려 손가락을 굽히다가 손가락을 펴서 주먹을 쥐고 편 뒤 손가락을 90도로 굽히고 편다.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동작이다. 손을 젖혀 다른 쪽 손으로 엄지를 감싸고 밑으로 내리는 동작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뭐 예를 들어 눌러 짜신다든지 뭐 행주 짜는 기계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형을 주시는 게 좋고요. 냄비나 이런 것들을 한 손으로 들지 마시고 두 손으로 드신다든지 팔 전체로 이렇게 안아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부들의 손 건강을 위협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을 아끼고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예방의 첫걸음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부들은 집안일을 할 때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컴퓨터를 오래 사용할 때는 의자 높이를 잘 조절해서 손목이 구부러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쓸 때는 손목 받침대가 있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부들의 손은 저리고 아프기 쉽습니다. 가족 모두가 집안일을 도와서 주부들의 손목 건강 함께 지켜주는 건 어떨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